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반복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층간소음 갈등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5가구 가운데 4가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지난달 3일.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현행법 체포됐거든요.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상처가 중상이 아니고 갱매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바로 퇴원한 걸로.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누적 상담 사례는 12만 9천여 건. 한 해 평균 4만 3천 건이 넘습니다. 경남에서도 같은 기간 층간소음 관련 상담 사례가 4,400건을 넘었습니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닥 구조를 만든 뒤 사용 검사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에 한 차례 제출하던 시공 확인서를 단계에 따라 3차례 이상 내게 하고 소음 저감 매트 설치에 최대 300만 원 지원과 5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만 해당될 뿐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층간소음으로 환경부 이웃사회센터에 분쟁을 접수했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탓에 접수가 거절된 사례는 830여 건. 2020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건물 소유자에게 층간소음 측정 보고서를 내게 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공동주택 유사 시설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사각지대를 조례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1월 임시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오피스텔과 원룸을 포함했고 부산시도 지난달부터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경남도 의회의 조례 개정이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KBS 창원은 지난 4월 소아암 등 장기간 병원 치료로 제때 학교에 가기 힘든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원격 교육기관의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건강장애 학생에게 원격 수업을 제공해온 꿈사랑학교. 국어와 영어 등 주요 과목에만 한정된 수업과 원적 학교에서 치러야 하는 시험 평가 문제, 교사의 열악한 처우 등은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과를 동영상 콘텐츠가 아닌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히려 일부 교육청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들은 꼭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 교직원도 교육 안정성과 또 학생들의 교육의 안정성.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의회, 원격 교육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꿈사랑학교처럼 학교나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격 교육기관이 정식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제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하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원격 수업과 병원학교 등의 예산 편성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인 아이톡톡으로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도의회, 교육 관련 당사자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학교 대신 원격 수업 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건강장애 학생은 경남 300여 명 등 전국에서 2,400여 명. 제도권 안에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20여 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국회가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출 이후 처음으로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권한이 최대 쟁점인 가운데 학계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고 정부도 시행령 마련 등 사전 작업에 들어가
개청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된 우주항공 법안은 4가지. 과기부 산하에 독립된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는 정부 안과 대통령직 속 우주전략본부를 두는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요약됩니다. 학계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도록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집행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각에 부응한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형태보다 청의 형태가 타당할 것 같다. 국민의힘도 독립행정기관으로 두는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주 탐사 등 미래 역할까지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일 무난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도전적이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두고 연구는 대전, 발사체는 고흥, 위성은 사천이라는 삼각구도 안을 유지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임무센터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임무센터로서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주항공청과 같이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영재 국회의원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밖으로 공표는 안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동시에 가는 겁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간 지 5달 만에 처음 열린 법안 심사는 여야의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현장 의견을 들은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로 경남과 부산, 울산의 광역협력사업은 이제 경제동맹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경제동맹과 함께 국비대응단을 꾸리기도 했는데요. 1,000만 명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는 부울경 협력사업에 내년 국비 반영 성적은 어떨지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부울경 광역협력사업은 모두 15건, 3,200여억 원 규모입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부울경 수소버스 공동구매, 부산신항 김해분기점 고속도로 건설, 자치단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등입니다. 올해 국비에 반영된 광역협력 사업보다 900억 원이 늘었다는 게 경상남도 설명입니다. 전체 금액이 늘었다지만 절반은 부산신항과 김해 간 고속도로 사업, 올해 추진된 사업 일부가 내년 예산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추진된 부울경 협력 사업은 19건, 초광역 연구개발 특구 사업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거제 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등 올해 예산에 있던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법적 지위가 없는 경제동맹의 한계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연속성이 떨어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규모가 큰 사업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아마 단기간으로 하고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겠죠. 경제동맹이 추진한 초광역 산악 융합지구 조성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등 7개 사업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상계시도 기조실장들이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응을 하고 부울경이 협력하는 경제동맹으로 특별연합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경상남도. 하지만 울산시와 부산시는 부울경 협력사업 국비 확보와 관련해 아무런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엔 가을비가 이어집니다. 밤사이 강한 비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곳곳으로 약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밤부터 다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60mm, 많은 곳은 남해안의 최대 70mm 이상입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28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3도, 창녕이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6도, 창녕이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거창이 2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6도, 거창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휴일인 일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9시부터 나흘 동안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남의 일부 열차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파업 첫날인 오늘은 KTX 고속철도를 기준으로 상하행 28편 가운데 8편이 중단되고 내일과 주말에는 36편 가운데 12편이 멈춰 운행률이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철도노조 경남의 노조원은 420명으로 파악되며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발생한 불법 면회청탁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 등 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부산경찰청 소속 경무관 B씨와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정 C씨에게 연락해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집안 어른과 C경정의 사무실에서 면회를 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왔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자들을 직위 해지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남 창녕과 충북 충주, 충남 아산 3곳을 온천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온천수 온도가 78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창녕구는 앞으로 열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과 지역 난방 등을 추진합니다. 또 온천수를 이용한 재활, 치료가 가능한 스포츠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지훈련과 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